김종문 선생님 먼저 읽으시죠. 예, 이 공문대 600년대에 만들어진 책으로 당나라의 명장 이정이 태종의 질문에 답해 병법을 설명하면서 제왕학을 진언한 것이다. 문대란 문답이라는 뜻이므로 이 책은 이위 공문 문답집이라고 할 수 있다. 상중하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병법 7서 가운데 가장 늦게 만들어졌다. 예, 무경칠서죠. 무경칠서가 이제 가장 늦게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더 신뢰할 만한 내용이 많죠. 그리고 여기 지금 설명이 너무 평이한데, 이 문대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문답이라고 하지 왜 그럼 문대라고 했겠어요? 이 대자는요, 군왕의 질문에 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문대. 우리가 그 동중서가 무제한테 올린 그 천인 삼책, 천인 대책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제가 내린 책문에 대답하다. 대답한다는 것도 건방진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응한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당태종 이세민의 질문에 대답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맞아 읽으세요. 인트로. 예, 당나라는 7세기에서 10세기 초에 걸쳐 300년 동안 번성했다. 제1대 황제인 태종의 정치를 정관의 치라고 하여 중국 역사상 최고의 황금 시대로 평한다. 그 평가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당나라의 왕조의 기초가 이 시기에 갖추어졌다는 뜻만은 분명하다. 이비공 곧 이정은 태종을 모시고 당나라의 판도를 넓힌 명장이다. 그는 원래 수나라의 신하였으나 태종의 지혜에 감복해 당나라로 기순해 수나라의 잔당 토벌에 힘을 썼고 당나라가 천하 통일을 이룬 뒤에는 서역을 공략해 이름을 날렸다. 이위공문대는 태종과 이위공 사이의 문답을 기록한 것이다. 다만 이 책 이름이 당연히 기록되어 있어야 할 당서 예문지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나라 말기나 송나라 초기에 만들어진 위서라는 설이 유력하다. 그러나 이 책은 황제를 위한 것이어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라는 설도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은 60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설령 위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실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인물이 지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고대 병법이 성립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난 만큼 다른 병법서와는 형식이나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손자와 오자를 비롯한 고대 병법서와 역사적 고사 등을 많이 인용했으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논하고 있다. 예, 우리 그 정관정요 지난 학기에 했던가요? 네. 네, 정관정요 읽어볼 만한 책이죠. 이 손자병법보다는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의공문대는 상당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번역돼 있어요. 이의공문대. 그렇게 뭐 분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일람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번역판 관심 있는 분은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위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런 점을 고려해야 돼요. 뭐냐면 이 병법서는 절대 민간에 함부로 유포시킨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왜냐하면 상당한 고도의 비법이라든가 전략전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나 다른 나라에 공개하기를 상당히 꺼렸어요. 이 공문대는 특히 병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뭐 예를 들면 자기 자녀 문제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질문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일찍 공개되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요즘이야 뭐 누구나 다 읽어볼 수 있는 책이지만 뭐 우리 6.25 고전은 안 그렇습니까? 아무나 읽는 책이 아니었죠. 예. 그다음에 안 선생님 읽으세요. 원희가 애정에 좌우되면 실패한다. 태종의 잠깐만. 네. 우리 이게 일본 사람이 해서 그런지 우리나라에 관련된 그 이위구문대 첫머리 시작하는 대목이 빠졌어요.
아마 기분이 나빴었던 모양이죠. 이거문데 그 원문 한번 보고 넘어가죠. 이게 권상. 우리 그 번역판에는 상권이 빠져 있죠. 상권의 첫머리 대목이 우리나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수침신라, 예? 고려 삭침신라라니까. 예. 아, 여기 고려는 고구려예요. 이 고구려, 우리는 고구려라고만 하지만 이 고구려의 명칭이 많아요. 구려라고도 했었고 고구려라고도 했었고, 그래서 고구려입니다. 예. 태종 이세민이 물었어요. 고려 삭침칠라. 고구려가 자주 신라를 침범해요. 짐이 사신을 파견하여 달랬는데 불봉조 조칙을 받들지 않으니, 사신을 뭐 잡아 가두기도 하고 거부했어요. 사신 받는 걸. 그렇죠. 죽이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신라와 고구려가 여기 있고 전왕이 신라가 분리했을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백제가 신라의 40개 성인가를 그 점유한 정도까지 이르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신라는 고구려에 가서 김춘추인가요? 김춘추가 고구려에 가서 그 연개소만 만나가지고 협조를 당부하는데 거부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 신라가 어디다 이제 꼬질러냐면 당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꼬질러서 결국은 당나라가 고구려한테 사신을 보내서 그거 좀 협조 좀 해줘라. 하친하고 좀 그렇게 만들지 왜 그러냐.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싸움이 결국은 고구려와 당나라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고 백제도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요. 요 과정 속에 이제 신라에서 그 사신이 와서 이런 이 정보를 알았겠죠. 고구려가 자주삭자라고 그랬죠. 자주 신라를 침범하고 사신을 파견하여 달랬는데 조칙을 받들지 않으니 장차 토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겠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위공이죠. 나중에 공을 쌓아서 이제 존칭을 받는 거죠. 이정 장군이 말하기를 탐지해보니 개소문이, 연개소문이죠. 예. 예. 연개소문은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지병, 아주 병법을 잘 알고 있다고, 전쟁을 잘 알고 있다. 어떻게 보는 게 좋겠죠? 잘 알고 있다고 하고 스스로 믿으며, 자시, 믿을 시자죠. 전략전술에 자신이 있다고 믿으면서 말하기를 중국이 토벌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다고 하니, 이게 탐지 정보를 그렇게 이제 이정이 얻었다는 거죠. 따라서 명령을 위배하는 것이니 제가 청컨대 병사, 그러니까 3만을 인솔하여, 인솔할 소자로 보는 게 좋겠네요. 병사 3만을 인솔하여 포로로 잡아오겠습니다. 자신감이 아주 3만 명이면 되겠다라고, 이게 이제 오버했다라는 게 나중에 나오죠. 그러니까 태종이 말하기를 병력이 그렇게 적고 길이 땅이 먼데 멀리자죠. 그것으로서 어떤 전략 전술로서 임하겠느냐. 응? 연개소문을 포로로 잡아야겠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정이 말하기를 저는 정병으로서 하겠습니다. 전공법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종이 다시 물어요. 평돌궐시 용기병. 돌궐족을 평정할 때는 기병, 게릴라전으로서 하였는데 지금 정병, 전공법으로서 한다고 말을 하니 뭐 때문인가? 돌궐족을 전공법으로 잡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돌궐족은 기마민족이잖아요. 기마민족을 전공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쫓아가기 바쁘죠. 예. 그러니까 잠복했다가 길목을 차단해서 이제 격파하는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구려는 뭐예요? 대개 알려진 게 4개의 그 안시성, 뭐 요동성, 무슨 성 뭐 해가지고 이 성을 위주로 해서 그 중국을 방어하고 나중에는 철장수까지 쌓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고구려가
중국을 대비한다고. 그러니까 전국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이정이 말하기를 제갈량이 칠종 칠금 알죠? 맹액을 네. 그 7번 포로로 잡았다가 7번 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칠종 칠금의 그 고사 그걸 인용하고 있어요. 제갈량이 맹액을 7번 사로잡았다 7번 풀어준 것은 다른 방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공법일 따름입니다. 충분히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결국은 연개소문이 뭐예요? 안시성 양만춘 장군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를 여러 차례 이 당나라 때뿐만 아니라 수나라 때부터 그러니까 중국이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우리나라를 가만 안 놔뒀죠. 예. 특히 이제 고구려는 이제 당나라와 이제 맞짱을 뜨다가 결국은 그 연개소문이 대망리지라고 직함에 오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영유왕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지금도 아까 우리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그러는데 영유왕은 친당나라파였어요. 근데 이게 연개소문은 늘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영유왕을 퇴위시키고 아들 보장왕, 결국은 이제 고구려가 망하게 되는 길을 겪게 되는데 영유왕의 손자죠, 보장왕은. 보장왕은 이제 그냥 허수아비고 결국은 연개소문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결국은 이제 당나라는 물리치지만 연개소문의 아들이 3명인가요? 하도 오래전에 그 드라마라 생각이 안 나는데 4분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 자식들 간의 그 권력 다툼, 내분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도 참 이런 것들이 국력이 빨리 안정이 돼서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좀 주체성을 확보해야 될 텐데 중국이 바라겠습니까? 미국이 바라겠습니까? 이 외놈들이 바라겠어요. 우리나라 통일을. 참 이게 절대 안 바라죠. 예, 딜레마예요. 예. 예, 읽으세요. 권위가 애정에 좌우되면 실패한다. 태종이 물었다. 옛날의 병법서를 보면 관리 체제를 엄하게 하면 병사들이 군주를 두려워해 명령에 잘 따르며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싸운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 말인가? 이위공이 대답했다. 승패의 형세는 천차만별이라서 법률과 형벌만 가지고 병사들을 싸우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손자는 부하들과 친숙하지 않을 때 조금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벌을 내리면 부하들이 따르지 않으며 오히려 너무 친숙해져서 과실이 있어도 벌을 내리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소신의 생각으로는 손자의 말은 애정으로 부하들과 인간관계를 맺되 잘못을 저지르면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만일 애정도 없이 엄하게 다스리기만 한다면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태종이 되물었다. 그러나 서경에는 권위가 애정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면 일이 잘 되고 권위가 애정에 좌우되면 실패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이위공이 대답했다. 우선 애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고 그 위에 잘못이 있으면 엄하게 벌하십시오. 이 순서를 절대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엄하게 다루고 나중에 애정으로 접하려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그 이국문제 보면서 느낀 거는 이 대목이 이 이위공 이정 그 장군의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 손자 병법도 원용하고 있지만 그 당태종에게 상당히 깊이 있는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위험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애정이 기반이 되고 나서 2차적으로 위험이 전제가 돼야 되지 무조건 위험이나 조직으로 밀어붙이면 군대 통솔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지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원문을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당태종이 말했다. 엄영준법, 엄한 형벌과 아주 그 커다란 그
뭐라고 해? 준엄한? 에이, 이렇게 붙이버리죠 뭐. 준엄한 형법. 준엄한 형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두렵게 만들고 저걸 두렵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심히 그 말에 좀 미혹된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요건 또 우리 원문에 빠져 있었군요. 옛날에 광무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후한 그러니까 왕망이 전한 말에 그 외척의 힘을 가지고서 실권을 장악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유씨의 그 광무제가 이 광무제를 지원하는 일부 세력이 그 왕망을 물리칠 때 그 세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망을 물리치고서 시호가 광무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후한의 시작이 광무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광무제가 아니죠. 원래 명칭. 근데 뭐 편의상 그냥 광무제라고 할게요. 광무제는 고립된 군대로서 왕망의 100만의 그 군졸들을 뭐예요? 이 부딪혔다. 당연했는데 형법이 있어서 그렇게 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태종도 엄영준법만 가지고 나를 두렵게 해서 적을 대항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말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좀 헷갈린다.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사례를 보면 이게 형법만 가지고서 이게 100만 대군을 해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게 무슨 연유이냐. 이런 사례와 엄영주법으로서 군졸로를 인솔한다고 하면 모순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정이 설명하는 거죠. 병가의 승패는 그 정황이 수만 가지로 달라서 한 가지 일로서 추론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나왔죠. 진승호광. 진승호광은 어느 때 사람이죠? 한나라. 진나라 말. 진나라가 그러니까 진시황이 죽고 아들 호해가 왕위에 올랐을 때 밀란이 일어나잖아요. 밀란을 가장 먼저 일으킨 그 노비 출신이에요. 진승호광이 전쟁에 징발됐는데 전쟁에 나가다가 그 홍수를 만나서 강이 범람하는 바람에 그 징집 장소에 도착을 못했어요. 근데 진나라 법은 이유를 불문하고 시간과 장소를 어기면 처형을 받게 되죠. 그 진승오광이 난을 일으키죠. 어차피 죽는데 이판사판이다. 진승의 이름이 진섭인데요. 그 사마천은 이 진승오광을 높여서 제후로 높이죠. 그래서 사기의 이 진승오광은 세가가 따로 있습니다. 사마천의 그 역사를 서술하는 기법이 그런 거죠. 그만큼 진나라를 그 폄하하고 한나라를 옹호하기 위해 그런 논리라고 할 수가 있죠. 예컨대 진승오광이 이건 군사사자예요. 진나라 군대를 패퇴시키고 이 패할 패자가 패하다가 아니에요. 어찌 진승오광이 형법으로서 진나라보다 진나라를 하는 게 낫겠네요. 진나라를 능가할 수 있었겠는가? 예컨대 진승오광이 진나라 군대를 패퇴시켰는데 어찌 진승의 승자죠. 진승과 오광이 형법으로서 진나라를 능가할 수 있었겠는가? 솔직한 얘기로 뭐예요? 진승왕이 노비 출신인데 무슨 뭐 형법이 따로 있었겠어요? 이판사판으로 일어나는 군대인데. 광무제가 일어난 것은 대개 인심이 그 왕망을 원망하는 것을 따른 것이니 수없는 고사가 나오네요. 하물며 또 왕신과 왕읍은 병법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한갓 군사의 많음을
과장하였기 때문에 이 고사는 제가 안 찾아봤네. 왕신과 하물며 또한 왕신과 왕업은 병법을 깨우치도 못하고 한갓 대중의 많음을 과시했기 때문에 스스로 패퇴한 것이다.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것입니다. 신이 손자병법에 따라서 생각해 보건대 손자병법에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병졸들은 친부, 가까이함과 이렇게 붙을 붙자잖아요. 아직 친근하지 않았는데도 벌을 주면 불복하고, 그러니까 애정이 없는 그 관계에서 벌을 받게 되면 불복하고, 이미 애정이 있다는 것으로서 벌을 행하지 않게 되면 그 병조를 쓸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무릇 장군은 먼저 병사들에게 애정으로 맺어지고 그런 뒤에 엄하게 형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애정이 가해지지 않았는데 유독 홀로 준법을 쓴다면, 이건 드물선자예요.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 극자는 능할 능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명중벌이라든가 조직의 논리는 애정이 전제된 다음에 가능한 얘기다. 이런 거 보면 장군도 유식하지만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진짜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속된 말로 우리나라 대통령들 고전 읽는 사람 있습니까? 기껏해야 노무현 대통령, 링컨, 이문재 대통령도 몇 가지 책을 읽는다고는 그러는데 왜 이렇게 고전들을 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군인 출신 대통령들은 병법서는 조금 읽은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죠. 장교. 예. 병법서도 읽고 우리나라 장교들도 유식한 장교들 많습니다. 예. 대개 요새 그 국방대 다 졸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어느 정도 진급하다마다 네, 때마다. 당연히 필수적이죠. 당태종이 또 서경을 인용해요. 태종이 말하기를 서경의 말하기를 우이극 거래, 우위엄으로써 그 사랑함을 이길 수 있고, 그러니까 우위엄으로써 그 사랑을 이기면 진실로 다스릴 수가 있고, 사랑으로 그 위험을 이기게 되면 진실로 그 공이 없어질 수 있다. 이 윤직걸중할 때 윤자죠. 믿을 신자의 뜻이에요. 부사죠.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위험이 중요하다. 무슨 뜻입니까? 이정이 말하기를 사랑을 먼저 설치하고 위험은 나중에 설치하는 것이니 이것과 반대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일 위험을 먼저 가하고 사랑을 나중에 가하면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서경에서 서경에서 그 마침 끝냄을 삼가 경계한 까닭은 뭐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처음에 꾀를 일으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략전술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손자병법을 옹호하는 거죠. 따라서 손자병법은 만세에 만년 동안 깎일 깐자예요. 없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명준법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조직이나 병졸들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사랑이 우선해야 된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서경에 나오는 이런 말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죠. 사랑이 그러니까 위험이 사랑을 이기면 다스려진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강태종은 이 말에 더 주목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위험을 이기게 되면 정말로 모든 공이 없어질 망자예요. 예.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선생은 뭐 느끼는 바가 없어요? 이게 예전에 제가 애들을 잠깐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요. 음, 애들을 혼낼 때도 애들이 알아요. 이 선생이 자기를 이제 조금 애정이 있는 상태에서 혼을 내는가. 이제 그럴 경우에는 혼내도 말을 잘 듣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좀 별로 좋아하지 않던 아이를 혼을 내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더 반발하죠. 그래서 네. 애정을 기반으로 한 위험이라는 게 모든 군사와의 관계를 떠나서 모든 그 인간관계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는 왜 요새 애정이 떨어졌는지 어록을 안 하지? 김종건 선생, 예, 아무래도 애정이 떨어졌나 봐. 아닙니다. 지금이 아마 좋아요? 아니, 버럭하는 것보다 지금이 좋아요? 교수님 지금 결혼하고 5년 후부터는 그 전우회로 사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 뭐 그럴듯한 말씀이네. 예. 예.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묶인 조지, 흩어진 조지. 김정은 선생님이 마이크 켰으니까 읽어보시죠. 태종이 물었다. 병력을 분산해서 싸울 때도 있고 집중해서 싸울 때도 있다. 각각 상황에 따르겠지만 과거의 예를 설명해 보아라. 이의공이 대답했다. 저족의 부견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진나라와 싸웠지만 비수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대군을 집중하는 것만 알고 분산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예가 총나라 공손수를 친 한나라 장군 오한의 경우입니다. 오한은 부장, 유상과 군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2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진을 쳤습니다. 거기에 공손수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오한과 유상 양군은 곧바로 합류해 적을 물리쳤습니다. 이처럼 분산에 있어도 언제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병법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태공망은 분산하고 싶어도 분산할 수 없는 군대는 묶인 조직이고 집중하려 해도 집중할 수 없는 군대는 흩어진 조직이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분산과 집중의 이 핵심은 뭐겠습니까? 신뢰겠죠, 신뢰. 그렇죠. 딱 그 짚으시네요. 신뢰가 있으면 흩어져도 뭉쳐 있는 것 같고, 신뢰가 없으면 그 모여 있어도 모래알이죠. 예. 이게 그만큼 뭐 요즘이야 뭐 진짜 뭐 인터넷으로 모든 그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갤럭시로 다 그 지급해 가지고 다 그 명령이라든가 그 신호 체계를 다 개인 지급해서 핸드폰으로 그 연계시킨다는 그런 정도가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기껏해야 뭐 말 달려서 연락하고 뭐 어디서 만나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정보가 왜곡됐다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었고 이 묵경에 보면은 그렇게 굉장히 많아요. 신호 체계가 이제 그 깃발로서 이제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깃발이 또 안 될 때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요. 정보원을 파견해야 되는데 정보원이 뒤에서 중간에 이제 왜곡되는 경우는 또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암호 체계를 만들기 위한 거 이런 것들이 묵경에는 이미 다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는데 오늘날에야 뭐 이런 문제가 좀 신뢰가 없어도 정보의 그 진위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었지만 몇천 년 전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했겠죠. 여기서는 손자병법뿐만 아니라 태공망, 육도 우리가 미리 다룬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국 문제가 참 손자병법, 그다음에 뭐 삼국지, 뭐 여러분들 뭐 삼국지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텐데, 예. 어디요? 여기 있네. 당태종이 말하였다. 전쟁에서는 뭐예요? 나뉘는 것도 있고 모이는 것도 있는데 각각 그 적의 알맞음이 중요한데 전대의 이전의 과거의 사적 가운데 어떤 것이 이처럼 좋은 것인가? 이게 본래는 누구 숙자거든요. 예. 누가라고 해도 되겠네요. 누가 이것을 잘 했는가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네요. 누가 누구 숙자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누가 이것을 잘 했는가. 그러니까 이정이 이제 말한 거죠. 부견이라는 장군은 100만의 이 병사들을 총괄했는데 비수에서 패했으니 이것은 이 군대는 합칠지만 알았지 나눌 수는 없었던 데서 온 소치입니다. 그러니까 나누기만 하고 나누지 못한 소치입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오한이라는 장군이 공손수를 토벌할 때 부장 유상과 더불어 그러니까 주둔을 나누는데, 그러니까 이 부장과 더불어 각각 주둔지를 달리했다라는 거죠. 이 주둔이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그 거리가 서로와의 거리, 이 거자는 거리의 뜻이에요. 상거. 이 심리였습니다. 이 심리가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어느 정도 뭔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대별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리의 단위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심리하면 4kg. 4kg로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과연 8kg에 불과한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공손순이 와서 한을 공격할 때 이게 뭐예요? 유상이 나아가서 합격을 해서 함께 공격을 해서 대파시켰으니 이것은 이 군대는 나누어 있으면서도 능히 합칠 수 있었던 소치입니다. 그래서 강태공이 말하기를 나누더라도 나눌 수 없으면 나눴는데도 진심으로 나눠지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묶여있는 군대이고 모여있어도 진심으로 모여있지 못하다면 제대로 모여있지 않은 거라면 고립된 사단이다. 이 여단할 때 여자예요. 고립된 무리다. 그러니까 나누거나 모일 때 신뢰를 가지고 나누고 합쳐져야 된다. 그리고 원문 다 읽었던가요? 예. 이거 김종만 선생이 다 읽죠. 이거 시간이 없는데. 예. 부하의 사기를 살펴 전쟁에 임한다. 태종이 물었다. 손자는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법에 대해 논하면서 인간의 기분은 아침에는 좋고 점심때는 약간 늘어지며 저녁이면 휴식을 원하듯이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전투를 잘하는 자는 이 변화를 잘 읽어서 적의 힘이 오를 때 피하고 풀어져 있을 때를 노려서 파고든다라고 했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공이 대답했다. 살아서 피가 흐르는 인간이라면 늘 기에 좌우되기 마련입니다. 그 예로 분기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울 것입니다. 이것도 기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손자는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뿐만 아니라 아군에게도 적용됩니다. 부하들의 사기를 잘 살펴보고 그 기를 일으켜서 싸움에 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자가 말하는 아침, 점심, 저녁은 반드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상태에
비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의 문장을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임금이 그 딱 그 전거를 대서 얘기하는데 이거 보세요. 그게 시간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사기를 어떻게 복두어야 하는가가 중요하지. 그게 아침, 점심, 저녁에 그게 일반적인 얘기를 가지고 기를 그 중요하 아구는 기가 그 왕성하고 적구는 기가 늘어질 때 해야 된다. 그게 말이 돼요? 시간으로 하면 아침이면 우리 사고 군대 사기가 좋으면 적군의 사기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정이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이렇게 답변하는 것들이 참 의미할 만한 내용입니다. 황 선생님, 이 양반은 들어온 거야. 네, 읽으세요. 심려 원무. 심려 업무. 태종이 물었다. 그대는 이전에 이적이 병법에 뛰어나다고 말했는데 그자를 이대로 중용해 할지 말아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다. 나라면 그자를 마음대로 볼 수 있겠지만 내 자식 때 이르면 오히려 그자에게 휘둘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공이 대답했다.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적을 자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태자가 황희를 이어 새로운 황제가 되었을 때 그를 다시 발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새로운 황제에게 은혜를 느끼고 보답하려 할 것입니다. 아,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로다. 이 당나라 그 고조, 태조, 이 그 여자 그 누구의 측천무 정말 이 당나라 이 초기에 물론 정과지치라고 해서 이 당나라가 세가 확장돼서 서역도 개척하고 그랬지만 궁중 내부의 암투와 이 부자 간의 그 여자 문제 정말 그 피가 그득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당태종이 벌써 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적이라는 장군은 이정이라는 장군과 이 상당히 쌍벽에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은밀하게 이정한테 물어보는데 태종이 또 이적에게 또 어떤 걸 또 물었는지는 뭐 우리 이 책에는 안 나오니까 이게 이위공분되니까 이적에는 좀 불리한 얘기지. 사실 이거는 권무술수죠. 예. 오늘날도 이렇게 써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예, 요 뒤에 거부터 먼저 여러분들 기억할 테니까 당태종이 말하였다. 경은 항상 일찍이 말하기를 그런 거죠. 예, 그대는 항상 일찍이 말하기를 이적 장군이 병법에 능하다고 하는데 오래되어도 오래 그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오래 그냥 그 이적이라는 사람을 등용시켜도 괜찮겠느냐. 그렇지만 짐이 아니면 제어할 수 없다면 쓸 수 없는 것인데 쓸 수 없을 텐데 그러니까 짐이 아니면 제어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쓸 수 없을 것인데 다른 날에 나중에 이거 나중에라는 뜻이죠. 태자가 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만일 어떻게 해야만 그를 제어할 수 있겠는가? 이정이 대답했다. 폐하를 위해서 계책을 내겠습니다. 못보다 못합니다. 이적을 내치는 것보다 못합니다. 이 막약은 불의하고 똑같죠. 의미상으로는 뭐예요? 이적을 내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치고 이어지는 얘기네요. 이적을 내치고서 태자로 하여금 다시 등용시키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은혜에 감복해서 보답을 도모할 것이니
이치에도 사리에도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태종이 말하기를 훌륭하도다. 짐이 이제 의심함이 없게 됐다 그런 거죠. 이제 앞으로 의심하지 않겠다. 어쨌든 이 군신관에 이 두 사람이 또 신뢰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이 이정이 다양한 단순히 장군이 아니라 태종의 이런 그 고사를 원용한 질문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증문즉답을 하는 걸 보면 당나라가 그 오랜 기간 안이었지만 그 중국 천하를 그 통일하고 우리나라에까지 눈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가졌던 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지도자와 정치 문화라든가 국력이 좀 신장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시죠. 질문이라기보다도 저는 이제 경주에 살다 보니까 네. 그 신라 시대에 그 당태종 이시민하고